테마주들이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렘데시비르 소식 때문에 관련 종목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긴급 진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 파헤쳐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150명을 넘겨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치료제, 백신이 확실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한 뉴스 렘데시비르 미국의 FDA 첫 승인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렘데시비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첫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렘데시비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결국에 렘데시비르는 상징적으로 보면 네. 상징적이고 뭐 정치적이고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징적, 정치적 의미. 예. 일단 상징적인 거라는 거는 결국엔 첫 치료제라는 거고. 정치적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또 트럼프 예. 대통령이 계속해서 호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미국이 가장 첫 번째 치료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국내 유수의 그 학자들이나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제 미국 뭐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원래 개발했던 약인데 원래 실패했던 약이죠. 네. 그 개발했던 항바이러스제였는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게 이제 코로나의 일종 중에 하나죠. 비슷한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에볼라 치료제 효능을 입증을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딱 뭐 발생되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사실은 써본 거고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해서 이제 승인을 이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네. 사실은 임상 이상 이후에 바로 이제 치료제로 빨리 승인을 해서 긴급 사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뿌렸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 승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목적이 에볼라 치료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치료제인데요. 근데 에볼라 치료에서는 효능을 못 받고 오히려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WHO에서 사실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사실상 효과가 없다, 효능이 없다라고 말해서 최근에 또 관련주들이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효과 있다 없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장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은 시장은 듣고 싶은 거를 좀 들을 때가 많고요. 네. 예. 지금 WHO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학문적인 접근.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의사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상으로 그렇게 뭐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고 논문이 발표된 거죠. 이제 WHO가 이제 후원하는 학자가 쓴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뭐 한동안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FDA가 승인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임상을 해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근데 뭐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10명 중에 한두 명, 2명만 효과가 있어도 네.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는데 WHO를 뭐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네. WHO를 제일 많이 후원하는 데가 중국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학계나 아니면 실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계속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공식적으로 치료제를 승인을 받긴 했지만 뭐 국내의 이제 교수님들도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걸 보면 좀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WHO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우선 첫 치료제로 등극이 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주들을 오늘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긴급 진단해 보는 거고요. 관련주 첫 번째로 렘데시비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미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를 또 생산하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한다면 파미실도 분명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잖아요. 점수는 100점 만점에 그럼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6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케미컬 사업이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케미컬 사업 성장기 진입. 사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첫 치료제인데 그리고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60점이면 조금 낮다 싶기도 한데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럼 이 뉴클레시오드를 파미셀을 생산하고 있는지 전체 파이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근데 사실 비중으로 따져보면 렘데시비르가 그렇게 많은 물량을 찍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가져온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물량을 지금 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략 추정을 해보면 파미셀이 최근에 이제 뭐 공시를 보면 뭐 한 16억 원치를 좀 팔았는데 이제 납품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고 그 미국의 서머피셔라는 회사를 통해서 거기서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뉴클레오시드 지금 9월에도 한 16억 좀 이상 좀 조금 넘는 계약을 하나 체결을 하면서 여전히 잘 납품을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월 6일 날 또 공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파미셀 보시면 그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울산에 있는데 공장이 증설하겠다라고 이제 증설하면서 얼마를 쓰겠다라고 지금 그 공시를 했는데 네. 그럼 증설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향후에도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단순히 렘데시비르 관련주라고 보시기보다는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주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원료의약품 관련주로 좀 바뀌는 변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줄기세포 관련된 것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신약으로 네. 그 외에 이제 뭐 사실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이 바이오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고 오히려 투자를 좀 길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아까 60점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그 생산 설비 증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마스크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결국 도산하는 그런 마스크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증설한 기업들이 추후에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공급 과잉으로 좀 힘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파미셀이 네. 만든 뉴클레오시드가 렘데시비르만의 원료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저기 들어갈 수 여러 있으니까. 원료 의약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일단 그 뭐 아미코젠이라든지 국내 이제 그 뭐 바이오 케미칼을 이제 막 시작하는 네. 이제 국산화를 좀 시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성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의 바이오 원료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원료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약의 원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몰랐어요. 네. 예, 인도도 그 다음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해 물질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이제 CMO라든지 위택 생산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강하지만 네. 아직 원료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쪽은 산업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을 만한 전략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주식 개미 채널 TV님께서 60점은 낮다고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0점에 대한 가격 전략을 또 파미셀로 들어볼게요. 이제 뭐 파미셀 제가 여기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주가를 보면 이제 뭐 지금 차트를 보시지만 3월달에 올라온 가격에서 지금 계속 맴돌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맴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바이오케미칼로 버는 금액 자체는 흑자를 유지할 정도지 뭐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1,000원 정도가 지금 상단이라고 보고요. 그쪽에 가면 굉장히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사신 분들 중에 빠져나가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좀 많죠. 그 물량들이 좀 해소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한 24,000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한 21,0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저도 이제 파미셀을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한 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는 회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근데 이 매물벽이 있으니까 예. 21,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파미셀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 진원생명과학을 살펴볼게요. 진원생명과학이 왜 렘데시비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저도 막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에볼라 치료제를 생산해낸 이력이 있어서 뭐 그런 점으로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팩트 체크해 볼게요. 진원생명과학은 투자 매력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한 50점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닥 아직까지는 좀 계속 이슈 메이킹을 좀 하는 회사지 않겠나 싶고, 아까 역사 중에 뭐 사실은 에볼라 치료제 얘기도 나왔지만 네. 사실 렘데시비르도 마찬가지로 에볼라 치료제였고, 이게 지금 코로나19 말고도 그 전에 나왔던 게 메르스가 있었죠. 네. 메르스도 사실은 같은 계통입니다. 사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메르스 치료제를 또 개발한다고 진원생명과학이 한번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네. 메르스 치료제 개발 안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경제성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다시 주목을 받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에볼라 치료제 말고 지금 코로나19에 좀 집중한다는 모습을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던 박사분 한 분 데리고 왔고요. 초빙했어요. 예, 네. 초빙해서 이제 뭐 사실은 영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면역학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개발하는 R&D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은 핵산 관련된 R&D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파밀셀이랑 비슷하게 원료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에 뭐 에볼라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뭐 메르스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서 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다 해놓고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코로나19에 영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50점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진원생명과학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기대가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가격 전략 들어보죠. 뭐 사실은 가격 전략이라는 거 최근에 이제 한 8월 달부터 오히려 지금 올라왔죠.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라온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온 거죠. 나중에 이제 코로나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드는 모습이 좀 나와질 것 같고요. 기존에 한번 눌렸던 한 23,000원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만 원까지는 한번 다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이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 물려 있는 분들이 빠져나갈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되면 또 한 번의 저항은 좀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렘데시비르 관련주 두 가지 종목만 저희가 다뤄봤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질문이었어요.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 중에 하나로 또 오늘 렘데시비르가 나왔는데 이런 소식이 지속되면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갈까요? 혹은 이제는 좀 지겨운 뉴스니까 반응이 예전보다 덜할까요?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3월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똑같이 코로나 이제 발생했을 때 그랬나요? 질문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치료제가 가장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은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속도가 기존에 이제 저희들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데 길게는 3년에서 10년, 뭐 백신은 5년에서 10년 이렇게 돼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백신은 환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도 투자의 시계열과 실제 학자들의 시계열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좀 빨리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진들은 보수적이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보면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내년 봄이다. 뭐 백신이 빨리 나와야 내년 중반이나 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3상에 들어갔지만 3상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대상도 많고 적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면 이제 탁월한 데이터가 나오는 치료제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1, 2상은 빨리 되는데 3상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상 같은 경우는 거의 부작용만 체크를 하고 네. 2상은 대상이 적고 3상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데이터가 잘 나오면 뭐 관련 주식이 좀 올랐다가 네. 또 한동안 좀 연구가 그렇다고 매일매일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잊혀지면 좀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할 걸로 보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보면 내용 없이 계획만 발표하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임상 3상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유의적인 결과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기대감으로 투자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면 좀 빨리 좀 정리하시고 좀 매매하는 전략으로 이쪽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전략을 정말 다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갖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향후 정말 잭팟을 노리고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향에 맞게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렘데시비를 짚어봤어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